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동입니다. 네, 2020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정확히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차가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무심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 기사가 따가닥 말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네. 요즘 뭐 여론조사 나오는 게 너무 안 좋고 지금 중앙일보에 네. 의하면 네. 중앙일보는 지금 뭐 한 4-5군데씩 두 번 그렇죠. 했는데 네. 뭐 저 미래통합당이 앞서는 곳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저래가지고 뭐 50석이 넘겠습니까? 전체 253인데 뭐 주요 격전지수 해서 뭐 이기는 데가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이기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할까? 김종인 씨는 아시나요? 알죠? 어떻게 압니까? 아마 김종인 씨 이렇게 대답하고 그런 거 여론조사 그런 거 믿지 마. 그럼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 요즘 아이고 내가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내가 비대위원이었어. 그 알아? 나 비대위원이었던 거 알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공부 좀 혀.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합한 거는 대통령 후보 시즌 2012년 대선 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2011년 12월 28일입니다. 그래요. 2011년 즉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대표적 인물이 김종인 전 장관과 26세 이준석 군 등입니다. 김종인 씨가 그때는 그러면 만 71세. 만 71세 대선에도 도전할 만한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 오면서 그때도 보면 짜르의 기질을 갖다가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그때도 보면 늘 보면은 박근혜 당시 후보를 갖다 좀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후보가 아니지 비대위원장이지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박근혜 그 당시 100석도 안 된다고 그때 밀리고 있었던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새누리당 아니죠. 한나라당에서 비대위 만들면서 새누리당을 그렇죠,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영입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참 복잡하다. 근데 그때 경제민주화 우리 김영광 실장 좋아하시는 헌법 119조 이 항을 갖다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뭐요 그때 성문은 간단한 거요. 우리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경상도가 몇 석이요? 65석. 65석에서 요번에 지난 8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 당이 보수당이 60에서 65석 다 먹었지? 네. 60석 먹고. 그다음에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에다가 강원도 보수 성향 강원도 제주까지 합치면 39석이요. 대충 40석 잡어. 늘 그래왔듯이 거의 늘 20석. 늘 반을 해. 몇 석이요? 그럼 20석하면 80석. 자 80석이면 나머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이 121석이요. 호남은 포기하고? 호남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나 원래 고향 호남이요. 네. 우리 할아버지 호남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19대 때 우리가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모시고 할 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몇 석 먹었는 줄 알아? 한 40석 먹었네. 43석 먹었어. 네. 근데 전체적으로 몇 석 했는 줄 알아? 비례대표 합치면 한 150석 되겠네요. 152석에서 공부 많이 했구먼. 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경상도 65석에서 한 60에서 65석 먹고 다음에 나머지 호남 뺀 나머지 싹 지역에서 한 20석 먹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121군데 중에서 대략 40석 먹으면 120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리고 수도권에서 40석이면. 근데 이번에 그때보다 잘할 거요. 한 50석 먹어봐. 안철수당이 사라졌으니까. 그때는 20대요. 안철수당 나온 거는. 그러니까 네. 그때하고 12. 아니 이렇게 우리 황 대표가 이렇게 뭐 역할극처럼 이렇게 하시지만은 김종인 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의 힘. 이번에도 보니까
그 예전 같으면 네. 그 만약에 정부가 뭐 1,000만 명의 40%에게 네, 네. 하위 70%에게 네. 100만 원씩 뭐 돈 준다 그랬으면 저 황교안 그 정도 수준 사람들의 얘기하면은 뭐 주지 말아야 된다 뭐 많다 적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을 텐데 그 김종인 씨 지적은 다르더라고요. 다 쓰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다 쓰면 그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대통령 긴급 경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예산의 20%를 그 새롭게 조정함으로 해서 그 100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선심성을 하지 말라고 딱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저 아이들이 그냥 완전 십자파를 날리고 있대 김정인 씨한테. 뭐 쌍팔년도 얘기를 하느냐 김새는 소리를 하느니 바로 그거예요. 또막 하는 거 같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보면 한 10조 가량 갖다가 저 해갖고 보면 현금 살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 네. 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 뭔 소리요? 그저 한 512조 예산 이렇게 하면 20%만 손보면 한 100조 나와. 만져 봤으니까 만져 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고도 성장기 70년대 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경제 안정화 시절을 했던 그 네. 시절. 그러면서 이 80 노부신데도 그런 현장의 경험과 자기 또 뭐 보호사 음에 또 이 양반이 보건복지부의 전신 보건사회부 장관이요.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노태우 때. 그 이제 황교안 대표는 잘 모르고 뭐 박정희 대통령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실무자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100조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 이해찬 비롯해서 저쪽 민주당에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이해찬 이인영 그러니까 맞거든 이 말이. 말이 맞으니까. 말이 맞거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종인 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히 무슨 뭐 자기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면서 박정희 시대 때 교수로서 참여했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을 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바로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수석하면서 오늘 마침 공개됐죠. 그거 보면 저 30년 만에 외교 그 문서 뚜껑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과 헝가리와 북방정책 수교 관계에서 한국과 헝가리 간에 그 당시 1억 2,500만 달러 차관 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선봉작으로 나가서 돌파한 것은 박철원 제가 모셨던 정책보좌관 정무장관이고 실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외교로 끌고 나갔던 것은 김종휘 외교안보 수석이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한포 사격을 때려주었던 것은 김종인 경제수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김종인 씨가 어쩌면 개발연대의 큰 거인이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브레인 사이드에서 이제 큰 거인인 거고 70년대 서강학파의 일원으로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하고 전두환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뭐 경제 잘한 건 뭐 잘 알고 노태우 뭐 잘 아시고 정책 그리고 뭐 200만 원 주택 건설하고 하는데 김종인 씨가 또 경제 민주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미래통합당이 이 뒤로 자꾸 처지는 어려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끌어안고 가는 따뜻한 통합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또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지금까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축구를 한 거잖아요. 저쪽에 참 그냥 막 몰려가서 뭐 쳐다보면 또 저기서 다른 걸 하고 하니까 안 됐는데 그 히딩크가 오니까 역시 한국 축구는 히딩크 전과 후로 나누는데 김종인 씨가 오니까 김종인 전과 후로 나뉘었어요. 맞아요.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음을 크게 걸어요. 김종인 씨가 걸음을 이제 우리 키가 크신가? 키도 크죠. 키도 큰데다가 보면 이게 듬벙 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자잘하게 뭐가 몇 퍼센트 이렇게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판세 물어봐도 뭐 이렇게 무슨 뭐 리얼미터에 의하면은 뭐 리얼 센티미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듬벙 경상도 65소간이요. 그 중에 한 60에서 63석 먹지 않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뭐 높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일비할 건 아니고 우리가 다 봤지 않느냐. 뭐 대통령 지난 3년 한 거 국민이 다 봤는데 뭘 긴게 얘기할 거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딱 숨은 얘기로 야 이해찬 니들 3년 한 걸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뭐 그런 소리 하니 이렇게 하니까 저기서 지금 숨을 못 쉬고 쉑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습니다. 저 코로나19 걸린 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한 것이
지금 사실은 그래요. 역대 이어가던 전시사변적 상황에서는 어쨌든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 심판은 뭐예요? 민주당 정권 3년에 대한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아,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요. 아니, 그리고 의료보험에 우리 의료보험, 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복지 이게 잘 돼 있는 거는 당신이 한 게 아니고 당신이 3년 동안 경제 망친 사람이고 그 전에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공인데 어디다 대고 그걸 함부로 낚아채느냐는 얘기는 또 분리해서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 정확히 하세요. 정확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나도 그때 참 걱정 많았어. 근데 그때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용기로 도입을 했고 노태우 시절에 사실은 보면은 체계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그 전 국민한테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김대중 때요. 근데 이 양반도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의료보험이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세계 최고인데 우리는 국가주의적으로 이끌어온 건 안 해요. 다 우리 여기서 일하는 의사들은 다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영국, 프랑스, 뭐 지금 다 죽어나 자빠진 이태리 이런 데, 독일 이런 데 다 국가 의료 책임입니다. 국립의료원, 국립진료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의사들은 뭐 민간이 쓸 영역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조화롭게 이끌었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의 창발성을 이끌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마스크 생산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건 문재인처럼 국가를 이끌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는 뭐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가를 주물럭거리고 하는 걸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국가주의. 김정은 씨가 그걸 꼭 집으니까 국민들이 새삼 그래 문재인은 경제를 망친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이거 황교안 씨가 참 속도는 느린데 그래도 김종인 씨를 선거 한 20일 남겨두고 영입해가지고 경제 파탄 책임론으로 간 거는 참 잘했다 했는데 김종인 씨가 오니까 뭐 말 한마디 하는 게 하나하나가 언즉시하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울그러진 거예요? 아, 그건 그래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목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어쨌든 2012년 총선 때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한테 호되게 당한 거예요. 고집이 원체제니까 이 양반이. 아이고 그러니까 또 그 양반이 또 그런 것도 못 견디는 사람 아니에요. 못 견디죠. 다 그냥 말 고분고분 귀신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이 152석으로 대승. 저희가 아까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 당시 2012년 선거 끝나고 그날 나왔던 총선 끝나고 나왔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환히 웃고 그 후에 뭐라고 썼습니까? 새누리당 대역전승입니다. 대역전. 그 역전한 1등 공신이 김종인 씨였는데 대선 체제로 들어가면서는 보면 거기에 뭐 안종범 기억나시죠? 강석훈 이런 또 신세돈 이런 또 경제 브레인들이 끼면서 슬슬 김종인을 밀어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종인 씨가 그야말로 언제 총리 한번 시켜 죽었지 하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안종범 의원하고는 뭐 일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잘 아시겠죠? 그 김종인 씨하고 비하면 급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북해서 다 밀어냈군요. 거북해서 밀어내서 한 2, 3년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2012년에도 한 번 덫을 놓았던 문재인 씨가 2015년 말에 대선은 또 빨리 다가왔고 그러면서 그때 총선 앞두고 스카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절체절명의 박근혜 의원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압승을 이끌어냈던 것은 김종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기억이 저도 뭐 새록새록 나네요. 그랬는데 2012년 대선 끝나고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아무런 기회도 뭐 대사직도 한번 못 나가보고 그렇죠. 철저하게 버려졌고 그거를 탁 낚아챈 게 문재인 씨였는데 문재인은 철저하게 토사구팽 차도살인직의 도구로 썼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버렸어. 뭐 이해찬도 자르고 뭐 강기정이도 자르고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 박사를 잘 아는 대학 교수 지낸 분한테 얘기했더니 김종인 박사가 하여간 그 친문들의 야비함과 잔인함에 대해서는 하여간 내가 지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막 하셨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시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그렇죠. 그런 바로 김종인 박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은언 관계에 있었던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3년이 되는 오늘 문득 바라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옥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바로 김종인 박사가 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